추가적으로 어제는 방송을 키지 못했다. 그래서 구독자 게시판에 뭐 주력이죠. 그게 주력을 적어드렸죠. 주력 기본 곱하기 뭐 리용 뭐 마엔을 가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땅콩 마엔을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저는 일반승만 갔어요. 아침에 딱 뜨자마자 보니까 땅콩이 1.5배더라고요. 왜 이렇게 높지 했는데 뭐 가볍게 이기더라고요. 뭐 역시 땅콩이 잘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기고 있나? 지금 이기고 있어요. 결승전은 그닥 뭐 한전은 그래도 용병 러셀이 있는데 배당이 땅콩이 1.2던데 이기고 있나? 거의 막상 막하네. 저거 저 경기 걸렸으면은 씨 어, 끔찍할 뻔했네. 아무튼 뭐 요거까지 잘 들어왔고, 현재 지금 구독자 조합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아프리카의 구독이랑 유튜브 구독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던데, 유튜브 구독은 이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는 구독이 월 3,300원인가? 3,900원인가 3,300원인가 뭐 그런데, 아무튼 뭐 하루에 100원 정도 후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나가는 조합이 뭐 부주랑 느낌이죠. 그런 조합들이 나가면서 현재 뭐 잘 맞고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리죠. 유튜브에는 제가 올려드리고 싶어도 아직 1000명이 안 돼서 그 뭐 가입 버튼인가 그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고 싶다 하면은 아프리카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구독자 조합 뭐 플러스 겸 이제 주력까지 5연승 도전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땅콩 지금 너무 끔찍하다고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제가 좋았으면은 또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렸겠죠. 근데 그래도 러셀이 나오고 깡콩은 용병이 없고 임동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급이 있지 않나. 너무 배당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뭐 어제 물론 땅콩이 우카 상대로 잘 해준 거 있지만은 걔네도 뭐 용병 없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제 오늘 축구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가 많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말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광저우 프리대 중국부터 할게요. 광저우 프리대 선전. 그 제가 공지사항에 적어놨죠. 아마 꿀팁 경기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드렸는데, 거베라스님 별풍선 77개 감사합니다. 거베라스님 또 정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꿀팁 경기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적어놨죠. 요 경기가 뭐 꿀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굳이 뭐 중국 축구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꿀팁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일단 하도록 할게요. 자, 광저우 프리 최근에 이제 뭐 반등을 하고 있긴 해요. 반등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광저우 용병 라인 보면은 수비의 토시치, 그리고 뭐 미드의 사바, 그 다음에 뭐 공미의 헤나티뉴, 그 다음에 덴벨레, 그 다음에 메인 스트라이커 자하비가 있죠. 자, 이렇게 뭐 용병이 있는데 현재 이제 광저우 프리가 그래도 좀 발전 이제 했을 만한 뭐 이유는 뭐 크게 뭐 국내가 잘해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용병이 잘해서 그런 거죠. 용병이 이제 이스라엘 듀오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나마 최근에 2경기 연승을 했죠. 상하이 산화전이랑 다롄 프로전. 하지만 산둥로전 두드려 맞았어요. 5대1로 개 두드려 맞았죠. 그때 당시 산둥이 뭐 펠라이니도 벤치를 시작했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골을 처먹힐 정도였나 했는데, 그만큼 수비가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수비에 토시치가 있기는 하지만 예언자로서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직전에 이제 광저우 프리가 이번 시즌 맞대결 있었죠. 선전과. 그때 당시도 3대0으로 졌어요. 그럼 오늘도 또 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때 당시 경기력을 봤을 때는 비슷했어요. 광저우 프리나 선전이 비슷했는데 그냥 골 결정력 면에서 선전이 좀 앞설 뿐이고, 그리고 그때랑 이제 비교했을 때 이 친구가 없었죠. 중원의 핵심인 이스라엘 듀오 사바가 없었어요. 근데 사바가 돌아왔어요. 사바가 돌아왔는데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이거지. 꿀팁이라고 하면은 이거지. 여러분이 중국 축구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힘들 건데, 오늘 메인 스트라이커 자비가 나오지 못하죠. 왜 나오지 못하냐? 9월달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가 있죠. 이제 축구 이제 뭐 이제
뭐 이거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이션스 리그 이 리그 자체가 이제 유로파의 뭐 시드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기 중요한 경기죠. 이제 원래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경기 없었고 그냥 뭐 대충 해도 A매치 친선지. 김따장가자님 별풍선 77개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따장님 또 77개 후원 또 감사합니다. 표는 아까 보내놨어요. 그 미리 보내놨으니까 쪽지 보시면은 되실 겁니다. 9월달에 네이션스 리가가 있다. 그 말인즉슨 그냥 A매치인데 그럼 뭐 결론은 뭐예요? 국대 라인들이 소집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 풀이 말할 때 뭐라 했어요? 메인 스트라이커, 국대 에이스, 이스라엘의 에이스, 자하비. 자하비가 국대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하비가 없어요. 메인 스트라이커가 없다. 부재가 크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인 헤나티뉴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좋은 점은 없어요. 직전에 첫 어시스트를 달성했다. 그것밖에 없고 뭐 그나마 사바 골을 넣고 있지만은 애초에 메인 스트라이커는 얘가 아니고 자합이기 때문에 후원일지 정상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김따장님. 그리고 덴벨레는 지금 맛이 많이 갔어요. 작년부터 개 노답이었고 그냥 먹튀 수준이었기 때문에 김따장가자님 별풍선 7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따장님 또 감사합니다. 또 77개 2번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후원이에요 후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자하비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골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진다. 작년에도 자하비가 혼자 24골인가 박았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시즌에는 아직 좀 주춤한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이골 차이는 굉장히 커요. 앞선에 이제 중국 그 선수가 메인 스트라이커로 있다.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선전 볼게요. 선전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 장수전도 1대1 무승부했고 다른 프로한테 힘겹게 3대2로 승리를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전이 알겠습니다 김타장님. 뭐 제가 요구할 거는 이제 그 미션을 해가고 맞출 때만 하시면 되고 후원은 알아서 스스로 뭐 넉넉하실 때 하시면 돼요. 뭐 강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일단 말이 알겠습니다 따장님. 네 항상 그럼 보내드릴게요. 항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리가 이제 부상으로 잠깐 부재가 있었던 경기가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뭐 교체 출전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풀타임 다시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확고한 메인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마리가 현재 7경기 나와서 6골을 박은 친구죠. 그만큼 핵심. 얘가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나마 옆에서 투톱 역할 받쳐주는 프레시아도 투톱이 뭐 살아있긴 하죠. 근데 얘에 대한 기대치보단 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거. 그래서 마리가 나올 수 있다. 확실히 공격 면에서는 앞서 있고 반면에 그래도 선전이 아직까지는 수비 라인이 불안한 모습이죠. 물론 최근 2경기 뭐 무패행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실점은 꾸준히 줍니다. 꾸준히 주고 있고 선전도 산둥 룬왕전 의외의 산둥 룬왕전 그때 뭐 득점 못하긴 했는데 그때 빼고는 또 역시나 또 득점력에서는 좋아요. 그때 빼고 다 넣어줬고 결론적으로는 득점력은 좋은데 수비력이 좀 굳이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강저 프리의 자합이가 안 나온다는 거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중국 축구는 진짜 깔끔하게 골을 넣는 적은 잘 없기는 하지만은 공격을 만들어 가능해서는 과정 그 자체에서 한 명의 빈자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뭐 EPL도 아니고 뭐 라리가도 아니고 해서 한 명 한 명이 빠지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선전승을 볼게요. 선전승을 보고 2.5 기준. 아마 처음에 이제 저기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이 경기가 원래 강저 프리가 정배였고 이게 역배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정배에 돼 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은 말해드렸죠. 부재가 있다. 이 경기는 선전승을 보고 2.5 기준 오버를 볼게요. 역시나 뭐 아니 오버를 보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언더를 볼게요. 언더 역시나 그 빈자리 공백이 분명히 느껴질 거라는 것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전이 1대0 아니면 2대0의 느낌으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선전승에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한전이 이기겠다고요? 뭐 어차피 저는 그 경기 안 걸었으니까 한전이 이겼구라 그냥. 그러면 리그에서 빡쳐갖고 다음 맞대결에서 졸라 패겠지 땅콩이. 비에나 데리고 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둥르낭대 뭐냐 누구더라? 산둥르낭대 다렌프로.
자, 일단은 산둥 루낭 직전에 이제 산둥 같은 경우 직전에 미션 쪽지 부탁드린다고요. 원래라면 이제 지금 못 보내드려요.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미리 신청해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은 열흘분만 할 수 있다. 지금 잠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광저우 프리전 5대1로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거뒀는데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다. 왜? 산둥로넌 같은 경우 프리전에 펠레는 선발로 나왔지만은 펠라이니도 벤치에 있었고, 그리고 하우준민 역시도 교체로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뭐 쉽게 경기를 또 가져가면서 펠레도 빼주고 펠라인이랑 교체를 해주고, 또 하우준민 역시도 그냥 후반전에 늦게 뭐 출전을 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다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용병 뭐 모이세스가 있는데 걔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렇고 그냥 뭐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직전 경기 프리전 대승을 거두면서 초반에 점수 차를 많이 벌려놨죠. 그래서 체력 주전의 체력 안배를 해줬다. 요새 이제 중국 리그들을 보면은 끽하면은 막 용병이 벤치로 시작하고 아니면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요. 그래갖고 체력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뭐 산둥루넌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 리그 중에서 가장 공수 밸런스, 특히나 수비 밸런스가 잘 갖춰진 팀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그냥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실점률을 봐도 1실점에다가 무실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직전에 산둥루낭의 이제 메인 뭐 수비수, 주전 수비수 용병인 카다르가 벤치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막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뭐 국내 자원으로 해도 안정감이 좀 살아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경기를 잠깐 봤을 때 광저우 프리가 노답이었고, 얘네가 뭐 진짜 잘했다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물론 골은 잘 넣은 건 맞지만은 그냥 광저우 프리 수비가 그지였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렘프로 볼게요. 디테일 사랑님 안녕하시고, 다렘프로는 지금 현재 지금 베니테스 감독이 경질설이 와 있어가지고 뭐 위태위태한데, 직전에 기사 회생을 했죠. 뭐 충격의 광저우 헝다전 2대2 무승부를 했죠. 물론 선제골을 2골을 받고 2대0으로 리드를 가고 있었지만은 후반에 이제 광저우가 2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캐졌죠. 그래서 아마 목숨이 한번 유지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의외로 근데 경기력은 광저우 헝다에 비해서 뭐 전반전에서는 확실히 유리했어요. 거의 광저우를 두드러 패듯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 경기를 무승부를 캘 수 있었던 부분은 역시 뭐 그나마 먹여 살려주는 론돈과 그리고 라르손이 뭐 먹여 살리고 있어요. 중원에서는 이제 함식이 빌드업을 맡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나머지 라인들은 솔직히 기대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추가로 주전 수비수인 동얌팽이가 오늘 부상으로 미정이죠. 직전에 그 광저우 헝다전에서 얘가 전반전에 부상을 당해갖고 8분인가 뛰고 교체를 당했죠. 얘가 또 오늘 미정이다. 근데 그 정도 8분 정도에 나갈 정도면은 웬만해서 나올 희망이 없겠죠. 나와도 뭐 교체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또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경기는 싼둥이 뭐 직전만큼 5대1 막 4대1 막 3대0 요 정도의 경기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때 광저우 프리가 답이 없었고, 반면에 다렘프로는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도 꼴찌 뭐 수준이기도 하고, 물론 근데 이점은 있죠. 이게 중립이긴 하지만은 다렌에서 하기 때문에 홈 느낌이 나죠. 그런 부분 빼고는 뭐 크게 기대할 부분 없어요. 직전에 광저우 헝다처럼 똑같이 산둥룬을 괴롭혀 줄까, 이런 부분은 실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나마 앞선에 론돈이 골을 많이 넣는다 모르겠는데, 산둥룬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중국 리그 중에서는 그래도 수비 밸런스가 가장 잘 갖춰진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산둥룬왕의 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일단 이번 시즌 다렌이 광저우 프리전 빼고는 다 득점을 했어요. 그만큼 론돈이라든지 라르손이 그나마 골을 뭐 넣어주고 있다, 그 정도 느낌이 들 수 있고, 반면에 뭐 산둥도 최근에 주포, 특히나 그라치오 펠레가 직전에 멀티골도 기록하고, 펠레도
뭐 휴식을 약간 뭐 완전히 풀타임 휴식은 주지 않았지만 체력적 안배도 했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골 나올 자원은 뭐 질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뭐 2대1 승 느낌 뭐 요 정도 아니면 뭐 3대1 요 정도. 디테일링 사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분석표 먼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디테일 사랑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보내놨어요. 보내놨고. 그래서 오늘 중국 축구는 여기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 한 잔 마시고 K리그 하도록 할게요. 그 쪽지로 보내놨어요. 디테일 사랑님. 자, 세 번째 경기는 일단은 상주 대 인천 하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 상주 상무와 인천 이 경기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있죠. 뭐 저번에도 제가 말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혹시 까먹으신 분 있을까봐 한 번 더 말을 해드릴게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역자가 있죠. 상주에 전역자가 있어요. 병장들이 전역을 했다는 거죠. 그럼 주축 선수들이 나갔다는 거죠. 6명. 강상우, 한석종, 뭐 김대중, 또 누구 있냐? 이찬동, 류승우, 진성우 이렇게 나가죠. 일단은 강상우, 한석종 뭐 이 인간들이 나가는 거는 뭐 문제인데 뭐 그게 큰 문제냐라고 됐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강상우라 생각해요. 강상우가 뭐 수비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골도 뭐 상주에 있으면서 골도 많이 기록을 해줬고 크지 않을까. 물론 강상우가 나가고 이제 원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포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최근에 두 명이 다시 뭐 상주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도 메꿔줄 수 있고 그래서 강상우가 빠진 게 가장 크고 나머지 한석종도 상주에 있을 때까지는 팀이 없었는데 이제 러브콜을 받았죠. 수원 삼성한테. 그래서 수원 삼성 쪽으로 또 갈 거고 김대중은 별로 많이 안 뛰었어요. 부상 때문에. 근데 뭐 김대중도 인천을 갈 거고 나머지 얘네는 이제 제주죠. 제주의 이제 스쿼드가 더욱더 탄탄해질 거예요. 이 정도 간단히 말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전역자가 많기 때문에 1군 뭐 이제 여태까지 잘했던 1군 스쿼드로 나오기는 좀 힘들죠. 물론 직전에 상주 상무가 전북전 제가 그 경기를 주력을 가긴 했는데 1.5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1.5군도 아니었다 1.8군이었는가 아무튼 그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잘했죠. 전북 상대로 전북은 용병 뭐 구스타보라든지 바로우 막 다 뭐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잘해주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들 잘해줬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인천 상대로는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인천이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좀 반전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뭐 인천이 쭉쭉쭉쭉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뭐 대구전 이기고 선삼성전 이겨줬지만은 뭐 특출나게 뭐 공격이 아주 깔끔하면서 가도를 치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뭐 떨어지고 다행인 점은 이제 인천도 아까 말했듯이 네이션스 리그가 이제 9월달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고사가 대표팀 탈출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무고사가 빠지지 않았죠. 근데 무고사가 있고 없고 차이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재작년이나 무고사가 골게터 역할을 많이 해줬지 지금은 뭐 거쳐도 한 번씩 넣는 거라서 크게 뭐 도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일단은 뭐 상주 상무가 전역자들이 많이 빠진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북전에 이 뭐 일병들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경기를 보면은 나쁘지 않았고 인천 역시도 끼기해야 한 골 정도밖에 못 넣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저는 2.5 기준 언더를 볼게요. 그냥 승패 라인은 패스하도록 하고 언더만 보도록 할게요. 왜 상주도 강상우가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한 골게터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지금 다 침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곡천사구님 구독 11개월 이 감사합니다. 경기는 뭐 박용우도 있고 막 하긴 하지만은 인천이 수비만큼은 그래도 하고 있죠. 인천이 그래도 수비만큼은 최근의 경기를 봐도 뭐 2경기 연속째 클린시트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천사님 또 구독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 할게요. 네 번째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너무 길게 말했다. 자 경남 대 수원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경남 일단은 수원 둘 다
느낌이 비슷하죠. 스타일상이 둘 다 공격 성향이 좀 강한 친구들과의 대결인데 일단 첫 맞대결에서는 수원이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뭐 경남이 지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수비 라인이 좋아졌다. 현재 4연승을 달리는 것도 그 수비가 안정감이 생기면서 좋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수원은 잘 나가다가 잠시 이제 부천과 안산한테 삐끗했지만은 다시 또 승리를 잡아가면서 현재 폼을 다시 끌어올렸고 대신에 근데 뭐 수원이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또 한 번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뭐 그래도 들 수 있어요. 뭐 수비 뭐 워낙 뎁스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시즌 경남이 좀 생각보다 약한 점이 있어요. 약한 점. 뭐 공격적인 팀한테 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냈어요. 대표적으로 뭐 대전이라든지 지금 붙는 수원 FC, 수원 FC도 그렇고 이랜드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뭐 내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무승부도 캐고 하긴 했지만은 꾸준하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들한테는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최근 두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 세 번까지는 없었어요. 물론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뭐 공격 성향이 강했던 수원 FC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한 골 정도는 먹힐 수 있다고 보고 반면에 뭐 수원 FC도 뭐 공격력은 좋지만은 연속적으로 또 클린시티한 경기가 이번 시즌에는 많지 않죠. 뭐 한 번 정도 있다. 두 번 연속으로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하이팀, 안산, 뭐 충남 연속적으로 이런 꼴찌 팀과의 대결이었지 계속적으로 골을 먹혀요. 그래서 얘도 한 골 정도는 먹힐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의 직전처럼 경남이 3대1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라인이 안정감이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로 볼게요. 무승부. 1대1 무승부 느낌.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만 뭐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만. 뭐 오버도 나쁘진 않은데 저번에 무슨 경기였냐? 대전이랑 이랜드 경기였나? 걔네도 처음에는 3대3인가 무승부 했는데 그 뒤에는 언더가 뜨더라고요. 그런 점 봤을 때 그냥 뭐 무승부만 가는 게 좋지 않나? 자, 제주 대 안양 하도록 할게요. 자, 제주 일단은 이 두 팀이 이번 시즌에 맞대결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주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2대1로. 오늘은 이제 제주 홈에서 하는데 제주가 최근에 상당히 페이스가 좋죠. 그리고 물론 직전 경기 대량 득점도 한 것도 있고 좋긴 한데 상대가 뭐 중하위의 부천 그리고 그 거의 꼴찌 수준의 안산. 또 한 번 이제 안양 상대로 다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솔직히 안양 상대로는 다득점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부천과 안산이 최근에 상태가 좀 안 좋았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똑같이 홈에서 하긴 하는데 변수가 있죠. 변수 뭐냐? 제주는 26일 날 경기를 가졌습니다. 체력적으로 열세요. 지금 오늘 경기하면 29일 날 3일 만에 경기를 한다는 건데 뭐 제주가 스쿼드 뎁스 자원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겠죠. 반면 이제 안양도 서서히 이제 반전을 꿰차고 있죠. 경기력이 살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얘네가 뭐 꼴찌 밑에 있을 팀은 아니다. 작년에도 뭐 상위권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제 조직적인 측면을 좀 갖춰지면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뭐 새 용병도 복귀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안양이 제주랑 이제 마찬가지로 안산전, 부천전 둘 다 얘도 승리를 챙겨갔어요. 최근에 얘도 챙겨간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양이 뭐 대전전 뭐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무승부 캐면서 뭐 폼은 확실히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안양이 제주보다 뭐 일정상으로 봐도 우세에 있고 그래도 근데 저는 뭐 제주를 뛰어넘기에는 힘들다고 보긴 해요. 힘들다고 보긴 하는데 뭐 승패는 제주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제주가 그래도 뭐 굳이 승패를 찍으라 하면 제주 승이 맞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주는 뭐예요? 남길 감독 특성상 수비 지향적인 팀인데 똑같이 또 득점을 3득점 막 이렇게 뭐 5득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슬슬 이제 체력적인 부담감도 있을 거고 득점력도 또 떨어질 때가 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언더를 볼게요. 언더. 뭐 굳이 가자면 제주 승인데 그냥 언더를 보도록 할게요. 뭐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부산. 너무 다 하고 있나? 수원 삼성 대 부산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원 삼성 같은 경우 역시 뭐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5경기째 뭐 승리도 없고 노답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승범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뭐 중거리의 장점도 사라졌고 그나마 끽해서 넣는 게 중거리였는데 그것마저 사라졌고 뭐 염기훈의 세트피스 옛날 말이기도 하고 뭐 김민우랑 같이 다 투입을 해도 현재 되지 않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그나마 헨리가 다시 돌아오면서 수비는 살아났죠. 수비는 뭐 1실점 뭐 요 정도로 하고 있지만은 공격이 안 되는데 뭐 어떡겠노. 반면에 이제 부산도 좀 암흑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정엽이 결혼을 하고 나서 좀 부진했는데 직전에 또 골을 넣으면서 포항전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정엽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친구들 이동준과 호물로 확실하게 뭐 삼각 형태가 확실히 나온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단지 근데 불안한 점은 역시나 뭐 부산 아이파크도 수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팀이죠. 최근에 5경기만 봐도 항상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해요. 솔직히 이런 경기 수원 삼성과 부산 경기 저는 이런 경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나마 수원이 앞서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뭐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물론 부산이 2부 리그에 있을 때 당시도 있긴 하지만은 홈에서 최근에 진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수원이 그럼 이길 것 같냐? 지금 경기력으로는 이기기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둘 다 약간 하자가 몇 개씩 있는데 뭐 이런 팀들이 붙어봐야 뭐 무승부 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7번째. J리그는 2경기만 할게요. 2경기만 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구독자 게시판에 그냥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너무 많다 오늘 할게.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은 제가 구경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로드샷님 또 안녕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매니저 세팅 확인하고. 그거 답변해드렸어요. 답변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사키 대 나고야란다. 시미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와사키 직전에 눈물을 안겨줬던 가와사키인데 지금 가와사키가 좀 부진에 빠져있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해요. 뭐 일정 자체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빡빡해요. 빡빡해가지고 로테 돌릴 때도 있고 주전이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직전에 빗셀 고베전에서는 주전들이 다 나왔죠. 뭐 코바야시도 나오고 했긴 했는데 의외로 또 다미양이 빠졌어요. 용병 다미양이 빠졌는데 뭐 후반 교체로 나오고 지금 약간 돌리면서 쓰고 있죠. 뭐 앞에 라인은 뭐 코바야시, 하타테를 쓰던가 아니면 다미양가 그리고 그 누구냐 미토마인가 그 친구를 이제 돌려서 쓰고 있죠. 구독하면 몇 폴도 주냐고요? 저는 2폴 유저예요. 2폴 유저. 뭐 3폴 나갈 때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그날마다 달라요. 저는 2폴 유저예요. 2폴 유저. 나는 고배당을 뭐 원하시면은 따로 미션을 주시면은 제가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축구 시즌에는 뭐 고배당이 자주 나갈 거예요. 한 4, 5폴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막 풀벳 하고 하시는 분은 잘 없겠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가와사키가 근데 약간 1.5군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감안하고 저는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가와사키의 1.5군이나 2군이나 지금 상태로는 둘 다 체력적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둘 다 뭐 출중해요. 그 직전에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있죠. 가시마랑 이제 가와사키 경기 그때 컵 경기이긴 했지만 가시마는 풀로 돌렸고 가와사키는 1.5군을 돌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승리를 가져갔다. 3대인가 승리를 가져갔던 걸 하는데 그만큼 뎁스 자원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아요. 뭐 다른 팀 1군이라 해도 가와사키 1.5군이 거의 1군과 동급인 수준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보강도 뭐 아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적당히 해놨고 반면에 이제 문제는 시미즈예요. 시미즈 지금 경기력이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뭐
뭐 득점력이 그래도 뭐 특출나냐 아니면 그래도 잘 막을 수 있는 수비가 있냐. 근데 시미즈의 특성상 뭐 얘네도 수비를 제껴두고 공격으로 약간 찍어 누르라는 스타일이죠. 직전에 요코 FC전 3대1로 지고 뭐 마리노스전 3대4로 또 아쉽게 지고 뭐 결국에는 뭐 가와사키도 지금 수비가 안정적이진 않지만 공격 대 공격으로 붙는다면은 시미즈한테 뭐 전혀 꼴릴 거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경기 자체에서 시미즈의 중원과 가와사키 중원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물론 시미즈의 이제 용병 아우구스토 뭐 잘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 다케우치라든지 고토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가와사키 중원 라인보다는 후달리는 부분이 사실이고 앞선에 공격 라인 그 누구냐 그 브라질 용병 카를리뇨스인가 그 친구가 현재 11경기 나와서 3골밖에 못 넣고 있다는 거 확실히 임팩트도 용병에 비한 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국내 자원들이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역시도 가와사키의 공격과 공격의 대결로 붙는다면은 이 경기는 저는 가와사키가 1.5군이 나와도 저는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의 승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버는 굳이 안 보도록 할게요. 뭐 1.3배이긴 한데 뭐 굳이 보자면 오버죠. 오버. 아마 가와사키가 좀 두드러 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경기 보자. 뭐였지? 아 이거. 자, 삿포로 대 나고야. 요 경기는 진짜 한 명이 나간 게 이렇게 클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물론 작년에도 뭐 삿포로의 에이스인 건 맞긴 했는데 지금 스즈키 상이 떠나면서 지금 삿포로의 공격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옛날에 있던 뭐 송크라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땜빵으로 나오고 있는 뭐 아라노라든지 아니면은 용병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 페르난데스 그리고 뭐 더글라스 지금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골은 넣고 있긴 하지만은 옛날에 그 폭발적인 작년에 막 다득점, 뭐 3득점, 막 4득점 하고 그럴 때 비교했을 때 꼴랑 1득점밖에 못 하고 있다는 거 진짜 스즈키 상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삿포로 자체는 애초에 수비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감독 스타일도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경기에 대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전술 자체도 안 먹힐 거고 앞선을 계속적으로 바꾼다 해도 오히려 조직적인 측면만 계속적으로 파괴되는 것도 있고 뭐 수비가 기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그리고 반면에 나고야 직전에 가와사키 상대로 뭐 1대0 승리를 거뒀죠. 짠물 수비 역시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얘네도 뭐 조아, 하비에르, 뭐 슈미트 다 쓰면서 확실한 삼각편대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는데 시즌 초반부터 수비에 대한 치중을 굉장히 많이 하죠. 최근에 경기를 봐도 클린시트 경기도 상당히 많고 물론 득점력은 반면에 줄어들었지만은 안정감을 추구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아예 골을 못 넣는 건 아니죠. 수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골을 넣는다. 거의 승리에 가까워졌다. 한 80%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까지도 들게 해주는 경기력이기 때문에 나고야가 뭐 한 골만 박아도 그 뒤에부터는 좀 편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나고야 스쿼드는 조가 뭐 이번 시즌 빠진 건 있지만은 팀 컬러 자체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조직적인 측면도 삿포로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나고야 승을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딱 여기까지만 코멘트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일본 축구들은 뭐 구독자 게시판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독자 혜택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100원. 되셨죠? 그래서 오늘 축구는 끝이고 아직 수고 안 했어요. 아직